6번 또 이어가 볼까? 6번 문제. 3으로 나눠도 4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인 두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아달라는 문제군요. 자, 봅시다. 3으로 나누어도 4로 나누어도 만약에 나머지가 없다면 나누어 떨어지겠군요. 그쵸? 그러면 3으로 나눠도 4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는 수는 3과 4의 공통된 배수겠지? 그거보다는 1이 커야 나머지가 1이 생기겠군. 그런데 또 그 중에서도 두 자릿수여야 하고 또 두 자릿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수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문제 조건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그쵸? 자,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딱 맞는 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3으로 나눠도 4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인 두 자릿수. 일단은 3과 4의 뭐겠어요? 3과 4의 공통된 배수겠죠? 3과 4의 공배수. 3이 안 예쁘게 써졌네. 3과 4의 공배수보다 어떤 수? 보다 1 큰 수. 나머지 1 있어야 해. 1 큰 수를 찾아라. 미션이에요. 3과 4의 공배수라니. 3과 4의 공배수는 12의 배수지. 아, 그러면 12의 배수보다 1 큰 수 찾아라. 그 말이지. 수학 기호로 써줬습니다. 더하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12의 배수보다 1 큰 수는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12에 1 더하면 13이죠. 또 뭐가 있겠어요? 12의 2배를 해. 12의 2배를 해. 그러면 그거보다 1 큰 수. 그러면 또 24도 찾을 수 있고, 24? 25도 찾을 수 있고요. 또, 두 자릿수를 계속 한번 찾아봐. 그러면 3배하고 1 큰 수. 37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찾을 수 있지. 13도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 12를 한 번 하고 거기에 1 더한 수, 한 배하고 1 더한 수, 그러면 13. 이렇게 후보 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릿수. 일단 다 두 자릿수야. 그 중에 더 작은 거, 제일 작은 거는 1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13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됐습니다. 찾았고요. 우리는 두 번째 문제, 7번째 문제 가보죠. 형하고 동생이 같은 금액의 돈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동생이 900원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형이 갖고 있는 돈이 동생 갖고 있는 돈의 6배가 되었대요. 처음에 두 사람이 갖고 있던 돈을 알고 싶어요. 그런 문제예요. 일단 우리 또 이렇게 탐색을 좀 해봐야죠. 궁리를 해봐야지. 형이 나타났어. 동생도 있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고요. 돈이 있어. 돈이 있어. 처음에 얼마가 졌는지 몰라. 그렇지만 똑같은 금액의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건 또 알려줬어. 그리고 같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900원을 써버렸대. 형은 안 썼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형이 갖고 있던 돈이 동생 갖고 있는 돈의 6배가 되었답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처음에 두 사람이 얼마 가졌는지를 구하는 문제. 자, 우리 어떻게 해요? 관계 파악을 해봅시다. 어떤 조건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 돈 있잖아요. 처음 각각 가진 돈 있죠. 형하고 동생이 처음 가진 돈을 네모라고 하죠. 네모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출발.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정리 좀 해보게요. 형하고 동생이 돈을 똑같이 갖고 있었대. 똑같이 갖고 있었대. 그런데 동생이 900원을 써버렸대. 써버린 건 뭐예요? 써버린 건 빽이죠. 그쵸? 음. 자, 우리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더하기하고 빼기. 우리가 문장제 문제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더하기 빼기 기호로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더하기는 어떤 때 더하기를 주로 쓰나요? 많아지면 더하기죠. 그죠? 많아지고 또 빼기는 그 반대예요. 적어지고 또
더하기는 커지고 빼기는 작아지고 반대잖아. 이제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늘어나고 늘어나는 건 더하기잖아요. 또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는 빼기예요. 용돈이 늘어나는 건 플러스, 용돈이 줄어들면 마이너스, 그죠? 돈을 벌면 플러스, 돈을 써버리면 마이너스, 이런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동생이 사용해버렸어. 그죠? 어. 그러면 받는 거는 플러스. 이게 뭐야? 주는 거는 마이너스겠죠? 응. 그죠? 어. 그죠?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지금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써버렸어요. 그죠? 돈을 써버렸단 말이야. 써버린 거는 뭐겠다고요? 마이너스겠죠? 맞아요. 마이너스예요. 써버렸어요. 얼마큼? 900원을 써버렸다고. 그 결과, 짠, 가진 돈을 비교해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고. 형이 동생의 6배가 됐대. 6대 1이 됐다는 거지. 6배가 됐다는 것은. 그치?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기 가로선 있잖아. 요거. 그지? 위에 형하고 동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어요 하는 이거 가로선은 등호랑 같은 거예요. 등호.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말이야. 응? 자, 등호. 위아래가 똑같아요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지? 일단은 더하기 빼기의 뜻은 다 기억났을 테니까 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런데 우리 이거를 등식으로 만들 거야. 등식. 등식이 뭔지 알지? 등호가 있는 식, 등식인데 어떤 등식으로 만들 거냐면 똑같이 만들 거거든. 그러면 지금 형이 가진 돈하고 동생이 가진 형이 가진 돈하고 동생이 가진 돈을 똑같게 만들어 보려고 해. 그래야지 식이 만들어지니까요. 형이 가진 돈하고 동생이 가진 돈에 똑같지가 않거든, 지금 동생이 돈을 써버려서. 그러면 동생이 가진 돈에다가 만약에 6배를 해주잖아? 그러면 똑같아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식 만들어서 문제 풀 거거든. 그러면 동생이 가진 돈이 6대 1이야. 1이란 말이야. 그럼 동생이 가진 돈에다 6배를 하면 6대 6 똑같아지겠네? 그치? 그러면 동생이 가진 돈에 6배를 한다고. 그래서 식 만들 거라고. 잘 봐. 잘 봐. 자, 형이 가진 돈은 요만큼이야. 원래대로 그대로야. 안 변했어. 근데 동생이 가진 돈은 900원이 적어졌는데 거기에다 6배를 해야 형하고 똑같아져. 그러면 내 6배를 동생이 가진 돈 전체에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모도 6배가 되고 빼기 900도 6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5,400 빼기 5,400이 돼야 되잖아. 됐지? 다 됐다. 그지?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양팔 저울 이미지 딱 떠올려봐. 양쪽이 똑같아. 이거 등식이잖아. 양쪽이 똑같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네모 하나씩, 아이쿠, 이렇게 지우면 안 되지. 눈에 보이게 해놓고 지워야 되는데, 그치? 네모 하나씩을 뺄 거야. 왜냐면 네모 곱하기 6이 무슨 뜻이니, 얘들아? 네모가 6번 더해졌다는 뜻 아니니? 맞지? 우리 이거 그전에도 했었지. 네모 곱하기 6은 네모가 6번 더해졌다는 뜻인 거 알지? 이거 우리 곱셈국어 할 때 했던 아주 정말 원리,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니? 그러면 네모 6개에서 5,400을 뺐더니 네모 하나 남았다는 거 아니야? 너무 쉬워지지 않아서 그림으로 하니까 더 쉬운데? 그러면 네모 6개에서 네모 하나를 뺄 거야. 여기 하나 뺀단 말이야. 그럼 네모 몇 개 남아? 네모 5개 남지? 그리고 거기서 5,400을 뺐지? 그랬더니 뭐가 됐대? 이쪽은 하나도 안 남았어. 0이잖아. 네모 5개가 5,400이랑 똑같구나를 알겠지? 음, 알겠지? 네모 5개가 5,400하고 똑같으니까 빼서 0이 됐겠지. 그럼 네모 하나는 얼마지? 네모 5개가 5,400원이니 네모 하나는 5,400을 뭐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5, 1은 5, 5, 0은 0, 5, 8에 40 이렇게.
그치? 1080 나왔네요. 1080원이요. 처음에 가진 돈은 1080원이야. 둘이 같이 1080원씩 가졌어.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게 진짜 맞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봤는데 진짜 맞나? 궁금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진짜 맞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아, 형이 1080원을 가졌다고 생각해봐. 1080원 가졌다고 생각해봐. 동생이 900원 썼어. 그럼 이제 동생이 남은 건 얼마 남았니? 900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다고? 180원 남았지. 그럼 여기 1080원이고, 그러면 180원에 6배를 하면은 1080원이 딱 나오나? 68에 48, 6딱 나오네. 그치? 진짜네. 맞았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검산까지 잘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8번째 문제. 과자 3봉지, 사탕 2봉지를 합해서 1840원이에요. 과자 5봉지, 사탕 3봉지를 합한 거는 2930원이라고 봉지에 써 있는 거예요. 마트 갔더니 과자 3봉지랑 사탕 2봉지 똑같은 건데 과자랑 사탕이 똑같은 과자가 똑같은 사탕인데 한쪽 바구니에는 3봉지 2봉지를 묶어가지고 1840원이라고 가격표가 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5봉지랑 3봉지를 해가지고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2930원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궁금하지요. 과자 한 봉지는 도대체 얼마고요? 사탕 한 봉지는 얼마인 거야? 여기서는 사탕 한 봉지 값이 궁금한 사탕 한 봉지 값을 우리가 답으로 구해야 돼서 사탕 한 봉지 값을 찾을 건데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 그대로 한번 해볼게. 이 조건을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볼게. 봐봐. 과자 3봉지 그대로 말을 그대로 쓴다. 3봉지하고 사탕 2봉지하고 더했어. 그래서 요 세트는 가격표가 1840원이래요. 이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세트는 똑같은 과자긴 하지만 개수가 다른 거지. 5봉지와 사탕 3봉지가 합해졌대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봤더니 2930원이래요. 이거지. 아, 우리가 지난주에는 똑같은 바구니에 넣었다 그랬으니까 바구니에서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서 사과값을 구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었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할 때 문제가 공책이나 뭐 연필 값을 갖고 하는데, 어, 서로 달랐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네. 그치? 개수가 다르면 맞춰주면 되지? 이런 거 해봤잖아. 그치? 똑같은 연습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탕을 구해야 된단다. 그러면, 사탕을 남겨두고 과자를 딱 맞춰버리면 좋겠다. 과자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해버리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과자를 몇 봉지, 이 과자가 들어있는 이 세트를 몇 세트를 사야지 과자가 딱 맞춰지겠니? 3과 5의 공통된 배수를 생각해봐. 15. 15봉지가 되도록 맞춰버리자. 15봉지가 되도록 맞춰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여기는 5세트를 사야 되고, 요 아래쪽은 3세트를 사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볼게, 그렇게. 5세트를 살게요. 5세트요. 과자. 그러면 5세트를 샀으니까 과자 15봉지. 그죠? 15봉지. 봉지 좀 생략해볼게. 자, 사탕도 5배가 됐을 거 아니야? 사탕 10봉지 됐어. 그리고, 아래쪽은 3세트를 샀으니까 과자 15봉지가 됐어. 사탕 3배가 됐으니까 9봉지가 됐어. 어머나. 금방 막 답이 튀어나올 것 같아, 답이. 그치? 자, 그러면 위쪽은 있잖아. 5봉지를 샀잖아. 그럼 값도 어때야 돼? 값도 5배가 돼야지, 당연히. 그치? 그럼 값이 5배 되면 얼마니? 1800에 5배는 9000이고, 40에 5배는 200이니까 9200원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3배야, 3배. 3배면 29의 3배가 얼마지? 87이지. 8,700원이고, 30의 3배는 90이지. 8,790원이다. 오,
너무 쉬운데, 이제? 그치? 이렇게 딱 맞춰놓고 나니까 과자에서 차이가 안 나요. 과자에서 차이가 안 나도록 우리가 지금 만든 거야. 그치? 만들었지? 그래서, 보니까 사탕 한 봉지만 차이가 나요. 맞아. 사탕 한 봉지 차이인데 그 사탕 한 봉지가 얼마니? 얼마니? 9,200에서 8,790원 빼면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니들? 받아내림이 세 번이나 있어. 이럴 때 9,000을 싹 빼버리는 거지. 9천 빼고 어때? 8천 빼고 1,000을 더 뺐으니까 790에 1,000보수만큼 돌려주면 되지. 210만큼. 그래서 410 나왔다. 사탕 한 봉지값 나왔네. 그치? 410원이었네. 혹시 과자 한 봉지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다 이 식 네 개 중에서 제일 간단해 보이는 식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탕 한 봉지 값을 구했어요. 훌륭합니다. 이해도 잘하더라, 너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이런 도형이 있대요. 전에는 이런 도형을 주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넓이를 줬네. 넓이를 주면서,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이 변의 길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할지 좀 머리에 착착착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럴 거라고 믿어요. 자, 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야? 뭐 이거를 그냥 커다란 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요만큼을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응? 요만큼을 빼냈어. 그래가지고 얘가 됐어. 184가 됐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치? 한 가지 방법. 그치? 또, 또 어떤 방법이 있겠니? 또, 아유,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를 이렇게 분할을 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과 이쪽, 양쪽에,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둘이 더해서 184가 됐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또 다른 방법이 있니? 네,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할래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위쪽과 아래쪽 더해가지고 184를 만들면 되잖아요. 어떤 게 제일 쉬워 보이니? 제일 쉬운 걸로 가자. 어, 수학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어려운 거를 쉽게 방법을 찾아가는 거. 이게 지금 수학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저거 생각도 안 하고 막 문제부터 계산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러지 말고 잠깐 생각하면 쉬운 방법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쉽다. 이렇게 하자 그냥. 21 곱하기 8이야 얘는. 그지? 그러면 위쪽에 이 조그만에 슉 올라온 이 그 굴뚝 같은 애. 그지? 얘 어떻게 하니 얘는? 얘는 12에서 8을 빼면 여기가 4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얘 넓이도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위에 튀어 올라온 조그만 사각형 기억 곱하기 4. 식을 만들어 주면 되지. 21 곱하기 8. 두 사각형을 더해서 184가 되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좋지? 응. 좋지. 자, 그런데 여기 항 몇 개? 항 두 개잖아. 그치? 항이 하나, 둘, 이 두 개를 더해서 184가 됐대? 이거잖아. 기억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우리. 기억 버리지 말자. 자, 기억 곱하기 4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184에서 이 아래쪽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야겠지. 21 곱하기 8이 얼마니? 168이지. 응. 좋아. 그렇다면 기억 곱하기 4는 얼마가 됐습니까? 100에서 100 빼니까 없어지고 84에서 68을 빼면 70 빼고 2주자. 그러면 16이다. 맞지? 기억은 4네. 4, 4, 16이라서요. 그치? 쉬운데? 응. 자신감이 막 차오르지? 자, 그 다음 10번 문제 가볼 건데요. 10번 문제는 재밌는 문제인데 돌멩이가 나왔어. 자, 돌멩이. 이런 사각 기둥 모양의 물병이 있어요. 수조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물이 지금 현재 들어있어. 그지? 물이 어떻게 들어있니? 여기가 6cm, 이 물의 높이가 6cm예요. 라고 알려줬어. 지금 물이 6cm만큼 들어있어요. 가로는 15, 세로는 10이고요. 물의 부피는 15 곱하기 10 곱하기 6이라는 거 우리 연습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바깥쪽에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야. 그지? 돌멩이 보여요? 이 돌멩이를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 퐁당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돌멩이가 완전히 물에 잠겼대. 쏙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높이가 쑥 올라갔다는 거네요. 그쵸? 어떤 건지 상상이 되죠? 네. 봅시다. 유레카! 생각나요? 자, 아, 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이야기 쉽게 하려고 뭘 해놨어요. 뭔가 해놨죠. 네.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물을 일단 여기다가 우리 그 교실에 있는 이 교구 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웠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아이쿠,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 이만큼. 그 돌멩이를 준비했지. 돌멩이를 준비해가지고 얘를 눈금을 먼저 그려놨어. 이만큼이야 라고 그려놨어. 돌멩이 넣기 전에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돌멩이를 넣었어. 쏙 들어가게 돌멩이를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 눈금이 이만큼 올라갔어. 이 눈금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이 돌멩이의 부피만큼이 위로 쑥 올라갔다는 뜻이야. 왜냐면 돌멩이가 물을 밀어냈잖아. 그치?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네, 이해가 됐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것도 기억날 텐데.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멩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쑥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요. 그쵸? 돌멩이가 올라와요? 아니지. 물이 쑥 올라왔다고. 돌멩이는 들어갔고. 그치? 그래가지고 물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물 높이를 재봤더니 이제 얼마가 됐다고. 13cm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13cm가 쑥 올라왔네. 그치?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돌멩이 얘가 들어갔다. 그런 얘기지. 돌멩이 들어가. 어디로?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치? 돌멩이 요 안으로 들어가. 쏙 들어가. 이게 돌멩이가 들어갔어. 그치? 그리고 이 돌멩이가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들어가서 부피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쑥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쑥 올라왔다. 그치? 물이 위로 쑥 올라왔다. 이렇게. 자, 그랬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돌멩이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올라온 물. 그죠? 물의 부피를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가로는 안 변했어. 15잖아요. 이제 가로 안 변했어요. 15예요. 세로도 그대로지 뭐. 이제 높이는요. 얼마큼? 13만큼 되어서 13에서 6을 빼야죠. 그래서 7cm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7을 해야죠. 됐지? 자, 10은 나중에 10배 해주고 15 곱하기 7 하니까 얼마입니까? 105. 그래서 10배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까지 해가지고 길이를 3개 곱했으니까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됐죠? 네. 우리가 이 수업 하면서 우리가 수조에 들어갔다 생각하자. 우리 몸의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수조에 물을 딱 채워놓고 이제 욕조 같은 데도 물을 채워놓고 거기 눈금을 딱 먼저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하자? 코를 딱 손으로 잡고 그냥 쑥 들어가 보자. 그쵸? 그리고 엄마한테 표시 좀 해달라고 하자. 물이 얼마만큼 높아졌나?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의 부피를 계산도 해보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자, 재미있게 활동하면서 수학해봅시다. 10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문제로 만나요. 안녕.